네, 안녕하세요. 와주스키입니다. 자, 오늘은 먼저 관심 종목을 하나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매매에 대한 그 마인드적인 부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요즘 시장이 그렇게 쉬운 시장은 아니에요. 난이도가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에게는 꽤 좋은 시장인데 일단 뭐 가치 투자라든지 또는 이제 눌림목 보합 종목을 잡는다든지 뭐 이런 매매를 하는 분들에게는 꽤 어려운 시장이 지금 시장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간 종목만 보아도 그렇게 공략하기가 뭐 쉬웠던 애들은 아니에요. 뭐 SBI 이거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제가 그 관심 종목으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가치 자체가 저평가이다 보니까 얼마든지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 외에도 상한가나 상위 종목은 굉장히 많거든요. 오늘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관심이 없던 소외된 종목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수익 내는 것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가지고 있는 주식들이 아마 잘 오르지 않는 주식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큰 폭 상승을 했죠. 코스닥이 1% 이상 올랐고 다시 1000포인트를 탈환을 했어요. 저는 이제 이거는 차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 시장에 대해서. 근데 다만 지금 모양은 조금 어 조금 좋지 않은 그림들이 좀 나오는 게 있거든요. 종목마다. 그래서 저 상승을 신뢰할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좀 갖긴 했습니다. 자, 관심 종목 젠입니다. 웹젠 같은 경우는 이게 게임 회사거든요. 게임 회사인데 지금 단번에 밑에 가격 한 만 원, 2만 원 사이에서 있던 주식이었는데 이 주식이 현재 4만 원이 뛰어넘었습니다. 이제 이유는 매출이 정말 크게 큰 폭으로 증가를 했어요. 중국 시장에서 이 게임 사업이 이제 먹혔다 하는 거죠. 이 게임주들은 뭐 매출이 꾸준하게 다 올라가고 게임 잘 만들면 그런 게 있겠지만 가장 이 게임주들을 오르게 만드는 것은 중국에서 대박이 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중국에서 대박이 나느냐. 그래서 최근 들어서 게임주들이 많이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게 더불어서 어떤 것과 같이 연관이 있냐면 중국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컨텐츠나 문화 같은 경우를 이제 보이콧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풀리면서 동시에 이런 이제 엔터나 게임이라든지 중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것들이 주목을 받아서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중국 시장이 어느 정도의 게임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주식에 관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기관이나 외인까지도 관심을 가질 만한 재료가 된다는 게 중요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웹젠이라는 주식이 상승을 작년 중반부터 줬다가 긴 보합 끝에, 사실 굉장히 긴 보합이거든요. 이게 작년 7월부터니까 이 긴 시간 동안 보합을 줬다가 최근에 며칠 전에, 어제라고 해야 되나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날 이제 강한 수급을 통해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으로 봤을 때는 어디까지 오를지 아직 가늠할 수는 없지만 국내 시장에 좀 단단하게 나름 자리 잡은 회사이기도 하고, 게임으로요. 저 온라인 뮤의 게임 뮤랑 그리고 R2 뭐 이런 거 모바일 게임으로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기반을 잡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지금 중국과 관련된 이슈로 또 올랐다고 한다면 가치 투자로서 돈들이 좀 수급이 더 몰리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제가 종목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어쩌다가 하나씩 이제 관심 종목 나오면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 말고도 오늘 어떤 말씀 드리려고 했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주신 분도 있었어요. 이제 유튜브에 유명한 모 단타 유튜버 분이 있는데 그분의 매매를 따라하다가 큰 손실을 봤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갖는 시점이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뭐 데이 트레이딩이나 단타나 스윙이나 장투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 제시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관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유튜버, 이제 다른 유튜버분들, 잘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유튜버분들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분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매매 스타일이 단타입니다. 단타. 그리고 공통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경험이 꽤 길다라는 거죠. 최소 뭐 10년 가까이, 그죠? 10년 이상을 주식을 했다가 이제 단타로서 돈을 벌고 종가 베팅이라든지 뭐 단기 스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돈 버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주식에서 제가 봤을 때 난이도가 제일 높은 매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단타입니다. 단타. 더불어서 가장 빨리 익힐 수 있는 매매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또 단타예요. 빨리 익힐 수 있으면서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 좀 뭔가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단타라는 것은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응할 수 없는 사람들은 누구죠? 직장인들이에요. 직장인들. 자, 그럼 이 직장인이나 또는 약간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단타를 처음에 시작한다고 한다면 난이도가 가장 높은 영역에 진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난이도가 높은 만큼 수익을 빠르게 올릴 수가 있고 매일매일 수익 청산을 할 수가 있고 매일매일이 아니더라도 뭐 2, 3일에 한 번씩 종가 베팅이라도 수익을 청산하면서 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난이도가 높다라고 했죠. 이게 단번에 되는 게 절대로 아니거든요. 이 데이 트레이딩은 정말 최소예요. 최소 6개월 이상은 이 장중에 봐야 돼요. 시장을 장중에. 자, 장중에 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차트마다의 유형이 다 다르거든요. 내가 수익을 내려면은 내가 사냥꾼이라고 해볼게요.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내가 사냥하고자 하는 그 동물의 습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어떤 무기를 써야 되고 어떤 약점을 공략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주식이 그래요. 주식이 세력의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세력의 성격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세력마다 스타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분석해서 들어가야 승산이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제가 봤을 때 최소 6개월이라는 거죠. 그것만. 매매 기법을 익히는 것도 오래 걸리지만 이 시장 분위기 파악이나 종목에 대한 분위기 파악만 하는 데만 최소 6개월이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단타를 시도하는 분들께서 이러한 최소한 어떤 경험이나 알아야 될 것들을 알지 못한 채로 무작정 돈만 투자하니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돌파 매매. 이게 제일 문제예요. 돌파 매매. 자, 돌파 매매라는 건 무엇이냐면 돌파 매매라는 것도 이제 성격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돌파 매매는 단순해요.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시장을 볼 때 뭐 휴마시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수급이 붙고 있죠. 거래가 붙고 있죠. 3분봉입니다. 3분봉. 거래가 붙고 있으면서 중요한 저항대를 뭐 돌파를 한다. 그럼 내가 여기서부터 사가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돌파 매매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돌파 매매가 이렇게 이상적인 시나리오만으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돌파라는 건. 오늘 동국 RNS였나? 자, 동국 RNS만 해도 오늘자로 초반에는 좀 괜찮았지만 여기서 돌파를 만약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게 한 방에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손실이 아마 굉장히 컸을 거예요. 여기서 돌파 들어갔다고 한다면 돌파 매매가 이거 신고가일 거예요. 아마 신고가를 기준으로 돌파 매매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물리거나 손실을 보면 너무 빠른 시간 내에 마이너스가 도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단타도 어려운데 단타 중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매매, 가장 어려운 게 뭐냐? 돌파입니다. 돌파 매매. 그럼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서 내가 단타를 하는데 돌파 매매부터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것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돌파 매매가 매력이 있죠. 고가 행진을 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면서 수익이 뭐 저항대 매물을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수익이 더 큰 수익과 슈팅을 노려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은 단번에 9% 10%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희열을 좀 느끼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죠. 제가 해도 많이 없는데 일반적으로 해도 많이 없는데 그런 것만 보고 하다가는 굉장히 큰 코가 다치는 게 바로 이 돌파 매매거든요. 근데 그런 돌파 매매를 이제 그 유튜버 분들은 한다는 거죠. 잘하시는 분들은.
그럼 왜 하는 걸까? 이 돌파 매매를 보여주고 바로바로 수익 나는 걸 보여줘야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열광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 데이 트레이딩의 단타에는 돌파 매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눌림목을 잡는 것도 있고 보합권에서 잡는 것도 있습니다. 또 깊게 눌리는 거 잡는 것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은데 가장 이제 다이나믹하고 상승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 이 돌파 매매가 가장 멋있어 보이니까 이거를 많이 따라한다는 거죠. 이거 따라하다가 정말 크게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업적인 어떤 마인드로 시장을 계속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6개월 이상을 시장을 관찰해도 안 되는 게 이거예요. 안 되는 매매가. 그러니까 그 이상의 시간을 투자하면서 차분하게 경험을 쌓으면서 계속적으로 도전해야 되는 것이 이제 단타 데이 트레이딩인데 그런데 이런 경험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경험이 없이 무작정 이것을 따라하려고 하니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매매는 세력주 가치 투자입니다. 사실은 그냥 가치 투자가 아니에요. 우량주의 가치 투자라는 것이 아니라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전제를 보고 분봉보다는 일봉상으로 분석해서 눌림이나 보합이나 이런 가운데 주식을 사 모아가는 거 그런 전략적인 매수가 가장 괜찮아요. 그게 가장 괜찮은 매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그 고수들이 막 단타를 치는 부분을 그런 걸 무작정 따라했다가 정말 많이 다칠 수가 있는 거죠. 그 깡통 찬다고 하죠. 주식하다가 깡통 차는 경우가 단타하다가 깡통 차요. 깡통은 진짜 웬만하면 안 차요. 왜냐면 스윙이나 장투하잖아요. 그럼 어쩌다가는 계속 들고 있으면 올라가요. 운도 따라주겠지만 그 회사라는 게 이 성장이나 재료가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들고 있다 보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 매매를 하면은 깡통 차이가 쉽지가 않아요. 뭐 몰빵에서 상장 폐지 당하지 않는 경우는 상장 폐지 당하는 것도 사실은 이 상폐를 당하는 회사들의 공통점이 있죠. 매출이 안 나온다던가 뭐 우하향이라던가 급락이 나오고 하한가가 나온다던가 이런 시그널들을 줍니다. 보통은 그런 거 안 하죠. 일반적인 투자 입장에서는 그럼 매출이 안 나오는 회사 규모가 적은 회사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안 하는데 깡통은 그럼 뭘로 차냐? 이 단타 데이 트레이딩 때문에 깡통을 찬다는 거예요. 하루에 마이너스 20% 30% 그 손실도 가능합니다. 단타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제 좀 궁금하면 이제 유튜브에는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좀 궁금하면 이 깡통 찬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괜히 주식이 상위 90%가 상위 20%라고 해야 10%라고 해야 되나요? 상위 10%도 안 되죠, 사실. 뭐 상위 10%도 안 되는 사람들만의 돈 버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렇게 좀 무리하게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차근차근 주식을 배워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누가 뭐 돈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돈 벌었다. 또 이제 저기 유튜버에서 또 수익금 막 보여주잖아요. 잘하는 분들이 막 보여주고 뭐 몇 억씩 보여주고 막 이러면 또 사람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거 보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까지 가기에 그 사람들은 정말 많은 고통과 고난을 감수했다라는 거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 고난과 고통의 길을 겪고 나서 그거 넘어서서 이제 매매 원칙이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생긴 거죠. 얼핏 생기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이건 이래서 해야 돼. 이건 이래서 하면 안 돼.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자면 동국 RNS 한번 볼게요. 이 친구가 자 1분봉으로 보시면 굉장히 위험한 종목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1분봉 보기만 해도 어떤 것 때문에 알 수가 있죠? 전날 흐름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전날에 보시면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6% 상승했다가 얼마 하락하죠? 6%보다 더 빠지는 7% 정도로 하락합니다. 단번에. 이게 단기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거는 이 종목의 성격을 보여주는 거죠. 이 종목이 어떤 성격이다? 이 종목은 올라갈만 하면 큰 매도 세력이 터진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올라갈만 하면 매도가 터지는 게 오늘도 여전히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올라갈만 하니까 또 매도가 터지는 거고
그럼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타하는 사람들이 이런 종목은 안 해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이런 건 안 해요. 변수가 있으니까. 분명히 돌파했고 신고가였어요. 신고가 터지면서 돌파 터지면서 거래 터지면서 모양도 이뻤습니다. 근데 딱 하나, 이전에 이러한 모양을 냈던 애들은 항상 변수를 만들어 와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경험이 이런 것들을 사실 대변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뭐 하나하나 강의로 다 만들긴 어렵겠죠. 하나하나 다 매뉴얼로 하기 어렵겠고, 이제 경험을 하면서 아, 얜 이런 종목이구나, 얘 이런 차트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이런 모양이 나오는 차트들은 호가가 약한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호가가 약해서 이렇게 밀리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가 결과적으로 내가 결정적인 매수 순간에 어떤 식으로 판단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가는 경험이나 이런 노하우들이 누적이 되어야만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것들을 다 무시한 채로 그냥 이제 누가 돈 얼마 벌었다더라, 이런 것만 보고 나도 벌고 싶어서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리하게 시장에 들어와서 욕심내는 건 거의 잘 된 사람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차근차근 가시라는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기법을 떠나서 경험부터 해야 돼요. 시장이 어떤 곳인지, 한국 증시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경험부터 해야 됩니다. 한국 증시는 어떤 스타일로 올렸고 어떤 스타일로 내려버리는지, 하락장에서는 보통 얼마만큼의 손실이 발생하는지, 그렇다면 내가 여기서 들고 있었을 때 어느 정도에 자르는 것이 안전한 것인지, 물타는 것은 과연 괜찮은 것인지, 이런 종합적인 것들을 경험을 해야 내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주어진 사람들이,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원칙을 지켜나가면서 수익을 보고, 시장이 받쳐주면 수익을 더 보는 거고, 시장이 좀 안 좋으면 손실을 보지만 손실을 일찌감치 잘라서 방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주식은 그렇게 차근차근 차분하게 가는 게 맞아요. 누가 얼마 벌었다더라, 누가 뭐 몰빵했는데 뭐 몇 배를 먹었다더라, 그거는 정말 극소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극소수 사람들. 그리고 시장이 받쳐줬거나 운이 좋았거나 그런 경우에요. 시장이 항상 그러지는 못해요. 항상 그러지는 못합니다. 물론 기회를 잡은 사람들도 대단합니다. 그런 것들을 눈치를 채고 기회를 잡은 사람도 대단하지만, 결국 롱런하는 사람들, 계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이제 매매를 하면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만의 원칙과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저는 계속 봐왔어요. 그런 게 있어야만 해요.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한 방에 번 돈을 한 방에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주식하시다가 내가 샀는데 어쩌다가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 뭐 30% 수익률이 적은 건 아니죠. 1,000만 원이면 300만 원이니까. 그러면 그렇게 벌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좋으면서 동시에 어떤 게 생기냐면 번 돈이 우습게 생겨지는 심리가 있어요. 주식은 그래요. 그래서 주식 많이 한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수익금에 감사하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감사하자. 강사가 아니라 감사하자. 많이 들어보셨죠? 감사하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주식 잘하는 사람들 그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수익이 30이건 5%건 시장이 주는 것에 만족하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사하자라는 건 그냥 만족하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도 난 만족한다. 손실이 아니니까 만족한다. 왜? 5%든 30이든 항상 이렇게 만족하면서 욕심을 좀 덜어내면서 가다 보면 잔고가 이게 누적이 돼서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불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30% 따다 보니까 야, 다음에 투자했으면 뭐 이거 더블도 먹을 수 있겠네, 뭐 60% 노린다던가 뭐 100% 노린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욕심이 생기다 보면 손절을 안 하게 돼요. 욕심이 생기다 보면 손절을 안 하게 되고 대응을 안 하게 돼요. 그러면서 점점점 예전에 벌었던 것도 다 까먹고 이제 수렁으로 빠지는 매매가 들어가는 거죠. 이미 그 눈높이가 달라진 거예요. 눈높이가. 그래서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도 있고 잘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들은 또 그들이고 나는 나대로 가야 되는데, 어떤 것이 그러면 가장 롱런 할 수 있냐, 그게 전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반짝 버는 것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좀 체계적으로 해서 어떤 시스템화 시켜갖고 롱런 하는 게 더 좋다라고 보는 입장이라서, 만약 그런 것에 동의를 여러분께서 하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차분하게 시장을 계속 경험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경험하시는 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나만의 노하우,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괜찮은 걸까라는 것을 매매일지를 써가면서 좀 발전을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하나 이제 장담하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자, 지금 시장이 최근에 시장이 매우 좋았잖아요. 그죠? 좋았죠? 이 시장은 이제 안 좋은 날이 또 주기적으로 오게 될 거예요. 근데 안 좋은 날이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좋은 시장이 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또 오게 돼 있어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기회를 잡으면 돼요. 그럼 그때 기회를 잡기 위해서 준비된 트레이더가 돼야겠죠. 준비가 되어야겠죠, 내가. 그죠? 경험이 쌓이고 어떤 주식이 올랐다더라. 그런 식으로 마인드적으로 준비가 된 사람이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또 잡는 겁니다. 그럼 하락장 경험도 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하락장이 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락장이 왔을 때는 또 다른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만 빠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뭐 전쟁이 나서 막 다 초토화되고 이거 아니면 주식이라는 거 언제까지 빠지진 않아요. 계속 주구장창 빠지진 않는단 말입니다. 결국은 바닥이라는 것이 있고 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분석해서 또 매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렇게 차근차근 분석을 해 나가시면서 좀 이제 그 고수가 그래서 됐으면 좋겠어요. 고수가. 그러니까 단번에 막 돈 벌어서 이게 아니라 정말 어떤 시장이든지 뇌동매매하지 않고 대응하면서 시장을 좀 냉정하게 바라보기도 하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체계적인 것들을 잡혀서 하는 그런 고수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과 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에 워낙 잘하는 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은 정보도 가르쳐 주지만 그분들이 하는 모습을 모방하거나 따라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그래서 역으로 좀 진지하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은 그들이 걸었던 그런 고생길이라고 해야겠죠. 고생이라든지 그런 좀 시스템이나 뭐 체계적인 매매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서히 나에게도 자리 잡히게 됩니다. 몰빵하고 욕심만 부리게 되면은 계속 눈에 그거밖에 안 들어와요. 돈 더 벌어야지. 이걸로 오늘 이거 한 방에 끝내야지. 뭐 이런 생각 가지면은 점점점 나를 힘들게 할 뿐입니다. 자, 오늘은 좀 뭐 잡소리가 좀 길었네요. 아무튼 뭐 여러분께서 잘 이해하셨으리라 보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